안녕하세요. 청사녀입니다. 현대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달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미국 달러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꺼내볼 첫 번째 이야기는 1944년 이루어졌던 브레튼 우즈 회의에 대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세계 정상 44인은 미국의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 모여서 국제적인 통화 시스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었는데요. 요지는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 달러를 사용하자는 겁니다. 당시 전 세계 금 보유량의 70%가 미국에 있었고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을 미국이 주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합의였습니다. 금 1온스를 35달러로 고정시키고 각국의 환율은 미국 달러와 교환 비율을 고정시켜 국제무역을 용이하게 하고 환율을 안정시키자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십수년 동안 이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시스템은 허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등의 국가의 재정을 끌어다 쓰면서 국채를 과도하게 발행하고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새롭게 채굴되는 금의 양만큼만 달러가 늘어나야 하는데 미국은 이를 무시하고 달러를 찍어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눈치챈 몇몇 나라들은 미국에게 달러를 가져다주고 금으로 교환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미국의 금 보유량은 줄어들게 되었고 어느 순간 미국은 더 이상 내어줄 금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1971년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이 택한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그냥 배째라였죠. 이를 닉슨 쇼크라고 부릅니다. 1971년 이후 통화 시스템에서의 돈은 그 어떤 실물과의 연동이 없이 오로지 신용, 다시 말해 종이 조각에 지나지 않는 차용증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러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닉슨 쇼크 이후 미국 달러의 공신력을 보장해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미국 달러의 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천재 정치인 헨리 키신저의 묘수 덕분에 달러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바로 1973년 사우디아라비아와 은밀한 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그 협정의 내용은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를 살 때는 반드시 미국 달러로 한다라는 것이었죠. 이후 이러한 협정은 오펙의 모든 가입국이 따르게 되었고 페트로달러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페트로 위안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원유 시장의 결제화폐가 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20년도에는 300만 배럴의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페트로달러의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경제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를 스위프트망에서 퇴출했는데 이후 러시아는 달러와 거래가 중단된 대신 러시아 루블화로 자국의 석유와 천연가스 거래를 시작하였습니다. 달러의 패권은 투자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달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바로 부자의 지름길임을 잊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